원래 옛날에 또 제 지인 중에 제가 또 지리 학급이라 사기꾼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사기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우고, 얌전하고, 그리고 절대 저 사람 틈 없어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이 사기치기 제일 좋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만 비집고 들어가면 그렇게 허술하대요.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아니, 솔직히, 사법고시 패스한 그런 판검사나 변호사가 왜 그 땅을 사겠어요? 피의자 목록 보면 쫙 나와요. 강남 기족계도 야, 월에 얼마 이자를 주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당해요? 일단 돈이겠지만 그거를 휘두르는 입이 있으니까, 말빨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기획이 이제 그런 걸 노리니까 욕을 많이 먹고, 더불어 중개업 하는 사람들도 중개하는 사람들 걔네 뭐 다 그런 애들이지 뭐 이렇게 하고 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낮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솔직히 잘 모르고 폄하하는 사회적인 인식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그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가도 사회에 진입했을 때는 그 포지셔닝이 되게 높지 않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네, 맞습니다. 실눈 뜨고 보고. 뭐 영화 속 이미지도 이상하고 드라마에서도 항상 맨날 장기나 두고 앉아 사기나 치고 여자나 후리고 뭐 이런 이미지. 안 그런 사람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을 좀 안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안 회장님이 좋은 것도 있다. 저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제 기획부동산도 뭐 실제적으로 안 좋은 게 많더라도 자기가 토지 분양이나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기획부동산 중에서 좋은 데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버티는 게 아니라 가보고 아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뭐 주변에서 보면 어디 갔다 이제 좀 연락이 뚝 끊겼다가 오랜만에 연락 오거나 이러는 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 보험이나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차 영업이나. 전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오랜만에 알긴 아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실 기획부동산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죠. 없죠. 필요가 없죠. 전화만 잘하면 되고. 전화 잘하고 말만 좋으면. 필요 없어. 솔직히, 잘하면 돈 많이 법디다. 진짜로. 나도 지인이 있어 아는데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더라고요. 많이 벌고. 그러니까 빈입도 부입이에요. 한 10%가 많이 벌죠? 잘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는 10%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버는 애들까요? 기획은 진짜로 회사에서 꽂아 넣으면 거기 미치게 매달리니까 벌긴 벌어요. 그리고 한 건 올리면 떨어진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하나 성사가 되면 수수료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애들이 가져가도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듯이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져가더라도 자기한테 떨어진 것도 일단 마진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가도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뭐 나는 도덕적인 가치, 잣대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땅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기획부동산 가서 미쳐범죄 가자. 그러나 권장하고 싶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하여간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뭐 분야 얘기는 끝내고. 아니 분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고지식하게 얘기를 드리면 가급적이면 길게 보고 길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잠깐 치고 빠지면 돈은 벌어요. 돈은 벌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그 돈을 또 쉽게 벌어서 쉽게 써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큰 것만 보려고 계속 한 방만 보고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현업에 있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한 달에 얼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 때 조금 남겨놓고 또 나중을 위해서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업 방향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조금 벌었다 그래서 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테트리스죠. 그게 뭔 말이에요? 긴 거 기다리다 죽된다. 차근차근히 쌓아야지. 빨간색 긴 막대기 기다리다가 다 망해요. 차근차근히 가야 돼. 맞는 것 같은데?
좋은데요? 이 척척 박사예요. 아니, 이게 거스르기 진짜, 이거 막대 하나에도 그냥. 긴 거기다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다 보면, 이거 내가 4줄 한 방에 안 보내도, 한 줄씩 하면 뭐가 생기는데, 언젠간 빨리 나오겠지 쌓다 보면 다 쳐요. 이게 참 내가 말해놓고 잘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좀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조금 길게 5년, 10년,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잘 되죠.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고, 버는 사람도 많고요. 왜냐면 그게 계속 축적이 되면, 인간적인 관계로 계속 엮여요. 그리고 살면서 부동산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계속 부동산을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속 수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하나만 해도 1년에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면 어떻게 보면 직업 어디를 가던 간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의 역량도 좀 키울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뭐 현실적인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도를 밟아가는 게 자기를 위한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 이제 부동산을 차려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가 많으신데 실제 이제 제가 조언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를 가든 좀 꾸준히 자기가 생각한 쪽으로 꾸준히 그러니까는 전략이 있으면 전술은 그때그때 바뀌듯이 전략이라도 확실히 딱 세팅을 해놓고 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전술을 바뀔지언정 전략은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잘 될 수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잠깐 품격이 있었어요. 잠깐 품격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일단 뭐 분야까지는 갔으니까 자격증을 딱 따면 그러니까 이제 분야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어차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중개사무소 위주로 얘기하기로 하는 거죠. 이제 뭐 물론 오늘 얘기가 잘 되면 2탄으로 이제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추후에는 기획부동산도 모셔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자기가 차리는 거야. 자기가 사업자니까 자기 매출을 자기 관리하겠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에 그게 소규모든 큰 데든 취업을 했을 때 기본적인 페이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직원으로. 네, 직원으로 갔을 때. 밑에 직원으로 갔을 때. 보통 이제 실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개사가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업계에 들어갔을 때 기본으로 얼마를 받는다. 아니면 그것도 없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그때 이제 뽑는 그 주체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린데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좀 틀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자격증을 따고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본급이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급이 없이 5대5 나 아니면 본인 올린 수익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자기가 한 거 대비해서 몇 대면 가장 보편적인 게 처음 가면 전월세 좀 세분화하면 매매는 처음부터 못 건드리게 해요. 짬밥이 돼야 이제 왜냐하면 매매는 중요한 고객이고 또 실질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배우고 나면 1, 2년 안에 또 날아가고 또 다른 데 차리거나 거의 대부분 목적은 취직을 하는 목적이 나중에 내가 차리려고 취직을 하는 거죠. 배워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이나 1년뿐이 안 돼요. 남자는 특히 심하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길게 갖고 가서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30만 원 교통비 바깥 명목으로 그 정도만 주고 많이 주는데 전월세 5대5 아니면 6대4 고용주유 직원사 손님한테 이제 수수료 전체 들어오는 거에서 1,000만 원 벌었으면 500이냐 600, 400이냐 700, 300이냐 그것도 이제 경력에 따라 틀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통 3대7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고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차리진 않고
경력이 있어서 또 다른 데로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5대5. 사실 이 기준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도 없잖아요, 사실. 없죠. 공직 없는데, 입장에서. 네. 뭐. 없는데 문제는 선호하는 거는 증이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선호는 하죠. 왜냐면 또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단 여자는 증이 없어도 취직이 잘 됩니다. 아, 여자는 증이 없어 취직이 잘 된다. 그렇죠. 왜? 증이 없는 걸 더 선호해요. 고용주 입장에서. 아, 독립 못하게? 네. 어설프게 독립을 할 안 수가 나가니까. 없어. 네. 독립을 할 수가 없어. 욕심쟁이! 굿! 왜? 계속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욕심도 많이 없어. 그런 분들이. 소박해. 한 200만 줘도 많이 주는 거야. 야, 200을 어디서 벌어? 야. 출퇴근 시간 확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취직하기엔 더 좋아요. 남자는 거의 대부분 80%가 창업이고 20%가 취업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용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그 취직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는 창업의 발판으로 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분야별로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분야별로 취직을 해요. 아파트, 아파트 중개하는데. 상가, 한 번씩. 토지, 오피스텔. 다 찔러보고 그냥. 네. 그런 데를 가는 거죠. 아니면 어느 정도 한 2군데 이상 하는 데를 취직을 하고. 야.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한 거네. 네. 야, 요거 얍삽하지만 현명한데요? 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일 수밖에는 없죠. 왜냐면 현명한 거지. 그분들은 차려야 되는 게 목적이고 어차피 자격증을 땄고 어차피 자격증을 딴 이유가 창업이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순진하다고 할까? 돈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르쳐만 줘라. 배우겠다. 배우겠다. 워낙 취업도 안 되는 거, 남자들 같은 경우 취업 안 되는 누가 거 제대로 알려주나? 아니죠. 알려주지. 알려줍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다면 써볼 용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은 거죠. 도파님 저 어떻습니까? 의지가 더 강한 거지. 저 무급 가능해요. 아유, 훌륭하죠. 많이 났어요. 아유, 얼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얼굴로 먹고 들어가니까. 크게 얘기해주세요. 아유, 제좀 호감형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희가 차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남자는 창업을 염두에 두고 취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것 같고. 그 이제 결국은 그 자격증 따고 처음에 직원으로 딱 취직하게 되면 뭐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구조상 맞습니다. 자기가 이룬 계약 매출의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제도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부동산 따면 부동산만 차리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네, 근데 전국에 자격증이 30만 개가 넘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훈련소 끝나면 남자들 구상을 다 한 거잖아요. 야, 이 더러운 훈련 다 끝났어. 이제 난 필 거야. 당장 전투 나가도 될 것 같아. 실무 가면 죽거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훈련소는 천국인데. 맞아요. 자, 중개사 그렇게 떴으니까 난 돈 벌 거야. 하지만 나오보면 더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딱 사회에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나오면 쉽게 말하면 쪼는 거죠. 이런 세계가.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분야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년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따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생각되면 난 미리 한번 경험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가서 뭐 무보스든 뭐 교통비를 받든 해서 경험해보고 자기 체질에 맞는지 그냥 뭐 일단 자격증 따고 해보겠다가 아니라 경험해보고 자격증을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근데 구조가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무보수로 한다고 해도 이 특성상 또 손님의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유지해 줘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고요. 부동산이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예를 들어 뭐 포지셔닝이 좀 돼 있는 사람이면 누가 집을 사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쉽게 믿거나 쓰질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더라도 더 강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아는 집 아니면 취업하기가 또는 배우기가 힘들다. 아니 아는 집 많죠. 동네에 뭐 다 아는 집이지 뭐 자격증이 30만 개인데 자기 주변에 보면은 막말로 주변에 철쭉 박사님은 주변에 공인중개사 아는 사람 없어요? 많죠. 중개사 하는 분들 있죠. 네. 많죠. 똥파리님도 많잖아요. 똥파리 물론 현업에 계시지만 네. 저도 주변에 많거든요. 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잠깐 두 분이 밖에 나가서 1분만 싸우고 오세요. 그럴까요? 네. 뭔가 의견이 대립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 상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인 시각에 봤을 때는 자기 주변에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미리 경험해보고 공부해도 늦지 않다.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을 해본다. 그거는 뭐 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가서 아이고 얘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 나 좀 일 좀 시켜줘봐. 내가 좀 경험 좀 해볼라 그래.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넌 아니야. 근데 꼭 가가지고 얘하고 내하고 이래야 돼요? 그럼요. 너하고 나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서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이니? 서울 해야 되는 건 뭐? 아이고 안 회장 서울말을 써야지 시골말을 쓰면 어떡하노? 뭐 어쨌든 그리고 친구한테 그렇게 친구나 지인한테 얘기했을 때 지인이 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니는 체질이 안 맞다. 이래서 니는 안 하는 게 좋다. 조언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봤을 땐 19은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바탕 없이 요거 해보면 노후 수단 내지는 그렇죠. 뭐 어떤 취업의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막상 공부에 뛰어드는 사람 많은데 시험 어렵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30만 개가 넘지. 장롱 속에 노는 자격증이 널렸지. 그런 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미력한 의견이죠. 아니요, 근데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저 동참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줄 만한 데들이 많지 않은 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건 권장사항이고 어차피 뭐 받아들이는 청취자 입장에서 판단하실 테니까 그건.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렵게 패스를 하고 해서 자격증 따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자격증이 없이도 솔직히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취업 말고 중개업. 중개업을 자기가 하는 게 사무소를 차리는 게 자기 본인 스스로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자격증 없이. 자격증 없이 사무소 차리는 사무실을 차리는 게. 사무소를 차리는 거 자체는 힘들고요. 네. 어차피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자체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얘기고요. 대신에 현실은 그런 분들 계시죠. 예전부터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이나 동네 분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은 되시는데 머리가 조금 안 되셔서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증을 못 따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장롱 면허나 잠자고 있는 그런 면허자들한테 나 좀 쓸게. 쓰고 대신에 돈을 얼마 줄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바지 등록을 하는 거래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빌려주듯이 개설 등록하는 거를 빌려주는 거죠.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주변에 솔직히 지금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를 잡아내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도 그거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2-3개씩 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는 확장까지. 능력이 되니까. 이 동네. 왜냐면 내가 중개는 못이야. 난 자격증은 없지만 난 중개는 타고났어. 돈은 벌어야 돼. 돈은 돼요. 그러니까 마포에 하나, 저기 합정동에 하나, 저기 당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차려서 하는 거죠.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마포에 사는 분이 영등포에 집을 얻을 때도 있고 영등포에 사는 분이 중구에 얻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현실에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게 비단 공인중개사 분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변호사, 법무사 그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간혹 자기가 법무사 자격증은 땄지만 예를 들면 사무장 영업은 사무장이 다 하니까 사무장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서류도 다 꾸면 변호사를 일종 계약하는 거야. 그렇지. 네, 자기가 월급 주고 법무사를 쓰는 거죠. 그죠. 변호사나 일은 사무장이 다 하고 거의 없지만 사무장이 사장이야. 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지만 거의 없을 거야.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어디나 어느 분야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의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이니까 이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격증을 딴 분이나 자격증을 이번에 새로 따서 요런 쪽의 어떤 취업을 예를 들어서 반대 입장에서 이제 증을 빌려주는 경우 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취업을 할 때 증을 거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가 실장으로 와라. 대신 네 증을 걸어야 된다. 네 자격증을 우리 사무실에 걸겠다. 감사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잠실에 1단지에 자기증 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3단지에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를 더 내고 싶은데 증은 2개는 아니잖아요. 하나니까. 한 군데서 그러면 여기다도 하나 차리고 싶은데 증은 없으니까 직원을 뽑으면서 그 직원의 증을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너는 무거운 자격증을 가지고 출퇴근하니 그 노고에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주마. 그렇죠. 그러면 증 비용으로, 그러니까는 다른 거랑 상관없이 증 대여 비용으로 얼마를 주고. 얼마 줍니까, 보통? 직선적으로 나가서 한 침묵 쓰시면 업계 딱. 업계 관행은 50에서 100. 그렇게나 많이 줘요? 요즘에는 100 주는 데 없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일도 하는 거니까. 증만 걸면 기본 50.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혹여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별도로 계약을 하면 몇 대 인센티브를 이런 따로.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의 기본을 50만 원 이상 안 깔아주는데 이 사람은 증을 걸었기 때문에 더 돈을 주는 거죠. 이면 계약이네. 그렇죠. 나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을 빌려주고 취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은 가급적이면 계약 상황의 진행은 가급적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관없고 대신에 증만 빌려주고 인감도장 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고 나면 다 책임져요. 그러면 사고 나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은 아니고 명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물론 배우고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도 괜찮지만 또는 자기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상황, 진행 상황을 보고 이걸 무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증만 빌려주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라는. 돈 앞에는 부모도 없으니까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예를 들어서 잘하려고 하면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잘하려고 하면 자격증 따는 거 말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하면 좋다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 방법인데요. 제가 그 증을 따기 전에 저도 증을 좀 늦게 땄는데 한지는 한 8년 되고 증을 따고 나서 그 중개업을 개설 등록해서 창업을 하고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매일 경제신문을 봤어요. 경제신문을 보면서 보통 한 2개 정도는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매경을 본다든지, 한국경제를 본다든지, 동아일보, 아니면 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강한 신문하고 그리고 정치나 사회 쪽이 강한 신문하고 한 2개 정도를 보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놔야 실제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좌지우지되고 뭐지우지요? 좌지우지. 제가 그런 단어 좋아해가지고. 천박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요. 또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내가 그걸 하면서 경매에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경매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토지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비수기가 있어요. 부동산은. 네, 보통 언제입니까? 겨울 이나 여름. 요즘은 비수기가 많이 이제 좀 희석이 됐지만 비수기가 좀 있어요. 그럼 그때 단과식으로 해서 또 고양이나 이런 데 그 교육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가거나 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책을 통해서나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런 거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계속 순수하게 거기 관심이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랑 관심이 없는데 오로지 돈만 보고 뭐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아니 자기 직업을 진짜 이 직업은 내가 평생 해야 되고 여기서 진짜 뼈를 묻고 만약에 진짜 잘해보겠다. 여기 부동산 한데 한 10% 안에 들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느 분야든 간에 몸담으면 10% 안에 들어야 돼. 하려면. 근데 왜 그러세요? 33%씩. 저는 지금 한 46%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지셨네요. 그럼 73%까지 떨어져요. 근데 진짜 그런 자존심이나 그럼요. 프라이드가 열정이 있어야. 네. 맞습니다. 어떤 그게 없으면 해도 안 되죠. 어떤 일이.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실제. 근데 마인드가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인드 없어도 잘 되는 경우 있어요. 또. 마인드는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회장님. 그런 것 같아요. 야, 정확한 지적인데요. 마인드는 정말 최고예요. 내가 봐도 안 돼! 내가 추진력은 좋아, 추진력. 근데 안 돼! 일은 다 걸려. 미치겠어. 가슴이 아파가지고. 추진력은 좋은데 결론이 안 나와. 뭐, 사설이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인데. 흔히 말하는 복비. 이제 법률적인 공식이죠. 뭘 했을 때 얼마씩 요런 거. 법정수수료. 법정수수료, 그렇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잠깐만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 간략한 설명. 법정수수료는 간략하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최고의 수수료. 이때까지 하면서? 네. 역대 건당 뭐 건물이 됐든 상가든 땅이든 한 건 딱 성사시키고 도장 딱 찍으시고 얼마를 버셨다. 최고. 그리고 최저. 이씨 어디 시골 바닥 저기 무슨 막 물 줄줄 새는 지하방 35,000원 주고 막 이런 거 했다. 최저. 그리고 1년 연간 제일 많이 벌었던 해 얼마? 요런 거 한번 가장 민감한 한번 딱 읊어주시죠. 갈까요? 네. 물론 뭐 더 많이 버신 분도 있으시겠고 덜 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하지만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법정 수수료는 제가 오늘 미리 좀 봐봤는데 원래 제가 좀 알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대략만 얘기하면 보통 전월세 중개 같은 경우는 한 0.4% 되죠? 네, 0.4%. 네, 0.4% 대략 보면 되고 그리고 수익형 뭐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건 한 0.9% 되죠? 네. 제가 거래 가액에 제가 아는 건 그렇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 같은 경우는 0.3에서 0.5%고요. 그리고 상가나 수익형 같은 경우는 0.9% 이내. 단 협의 가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다 주면 좋고 주면 좋은데 안 주면 협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협의 안 하죠. 안 됩니다. 협의 미리 안 해요. 그거는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사안이에요. 그 그 이런 이상은 안 되고. 뒤에서 얘기했지만 알게 모르게 또. 그렇죠. 알게 모르게 또. 그것도 다시 얘기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이제 법이 정한 테두리고, 법이 정하지. 네. 법은 이제 그 정도. 아니 근데 10억짜리 건물을 팔면 9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협의 가능이잖아요. 부동산 중개 사장님은 협의 안 하죠? 일단 900만 원이죠? 네. 900만 원 요청하죠? 그러죠. 손님은 팔았는데 샀는데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실은 미리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근데 손님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손님이 알아요. 네. 손님 아니 입장에서 400 하자, 300이 하자.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부동산 중개 사장님은 안 팔지. 중개 안 하지. 그 사람한테 안 하죠. 딴 사람 찾지. 그 사람한테 안 하지. 현실적이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요게.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주면 잘 팔고 잘 사주죠.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더 줄게요. 이러면 당연히 뭐 신경 많이 쓰죠. 인지상정. 근데 그래도 이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 이제 뭐 좀 급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엄연히 이제 법이 정한 이제 테두리 이제 부분인 거고. 맞아요. 그게 네. 인지상정이고 뭐 황골탈퇴, 네? 수고 조심, 3, 4일은? 직지심경, 중화요리. 먹고 싶다. 절대 불패? 이건 좀 아니네요. 아, 네네네. 건공감님. 네네네. 일단 그러면 이제 보정 수련 됐고 이제 까시죠. 슬슬 이제 잡사에서 깔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고 수입 최고로 한 많이 받은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뭐 많으실 텐데 몇백억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몇백억 한다고 해서 뭐 법정으로 받으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한 수수료는 한 억대도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까세요. 정확하게. 수수료 억대를 받았어요? 한 건을 네. 하고 정확하게 얼마요? 한 60억짜리 했는데 네.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한 건에. 근데 이제 그거는 매수한테만 받았죠. 매수한테. 아, 매도자. 사는 분한테만? 파는 사람한테는 사는 사람한테는 파는 분한테는 못 받았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시가보다 좀 싸게 내놓기 시가보다 때문에. 싸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래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역할이 네, 크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성사되는 건 아니고 진짜 그거는 운 좋게 주순 거고 그게 아니라 몇 번을 찾아가고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급하다 아니다. 급하면 어느 정도 급한지 빚이 얼마인지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잘 사준 케이스죠. 한 70, 본신을 다 하신 거예요. 한 75억 가요. 60억에 샀단 말이죠. 지금 내놔도 중개에 혼신의 힘을 쏟는 근데 거죠. 그게 딱 끊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질러서 이제 물론 하기 전에 얘기를 하죠. 얼마 주세요. 네. 얼마 주십시오.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한 거죠. 물론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을 하면 되니까. 야, 이거 위험한데. 네. 법정 수술 그럼 초과해서. 그 방법은 뭐 저는 받은 건 아니고요. 뭐 이제 그게 받은 게 아니라. 맞아. 말을 빼. 아니야, 맞아. 받은 게 아니야. 받은 게 아니고. 노파리 법정 진짜해. 수수료만 딱 딱 받고. 받고 이제 성의껏 이제 뭐 이제 받고 내가 봤을 때 그분이 고맙다고 선물을 좀 해준 그렇죠. 거야, 선물을. 설선물로 이렇게 그렇지, 설선물을 그렇지. 기사로 그런 거. 우리 수수료는- 똥파리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법법에 수수료는- 논할 사람이. 각하한데요. 그럴 네. 뿐이 아닌 거는. 그런가요? 그 수수료 5천 딱 내고 입고 살고 지내고 오다가 설에 아유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너무 참치 세트 그랬겠지. 선물하고 이런 거야. 아니 그렇게 뭐 보정수로 막 비일비재 합니다. 거의 없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비일비재해요. 네, 그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도 법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성공 보조라는 게 있죠. 야, 근데 그런 처리도 진짜 아니고. 네, 성공 이렇게 보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수수료를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듣는 분들이 많이 혹할 것 같은데요. 저 반대로 그러면 되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저의 수수료. 최저는 기억에 나는 최저. 안 받는 게 최저고요. 안 받는 제일 정답이 제일 최고. 적게 받은 거는 네. 제일 적게 받은 거는 한 10,000원 받아봤네요. 10,000원.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사연을 들어봐도 될까요? 야, 궁금하네요, 10,000원. 도무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얘기해줬길래 10,000원? 친구 거래 줬죠, 친구 거. 아는 분 거. 아, 근데 왜 10,000원, 하필이 10,000원을 냈을까요? 안 내면 안 내거나. 받지나 마시죠. 안 받기는 좀 그렇고, 점심값으로. 점심값. 주는 사람 성의도 있고. 직원이 많이 어려웠나요? 네, 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는 그 중개업을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네. 그런 분들 오시면. 연로하신 분들. 네, 뭐, 끝다리 있잖아요, 끝다리. 23만 5천 원 뭐 이러면. 3만 5천 원 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받을 때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또는 그런 상황인 분들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대부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놓을 건 좀 확실히 놓고요. 욕심 부릴 건 좀 부리고. 부리지 않아야 될 때는 확실히 물러나는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거지. 그쵸. 아무 때나 욕심내면 안 돼. 그게 실력자죠, 진짜. 그게 탈이 없어요. 야, 근데 난 아무 때나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10%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네. 한 해 최고 수입은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얘기가? 아니, 왜요? 한 해 번에 1억이었으면. 한 해 최고 수입은. 내 1년에 이만큼 버는 적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순수한 중개만으로는 그 최고 수익을 말하기는 좀 애매모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업에 있으시면서. 본인 투자까지? 투자, 간단한 예로. 제가 지금은 시행까지 해서 이제 뭐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는 중개하고 플러스 매입을 해서 파는 거를 했어요. 사고 팔기. 어쨌든 1년 최고 수입 한번 까주세요. 1년 최고 수입은 1년은 아니고요. 한 6개월. 6개월 만에 얼마? 한 2억 5천 정도. 자.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안 많아요? 많긴 많은데 이 6개월 보통 이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큰 돈이죠. 6개월이 이거 좀 엄청난 돈인데 아니 개인 중개업자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억 5천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개업에서 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획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한 방에 몇백억짜리 해가지고 몇십억 땡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상상 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그거는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가능한 얘기지. 상상인가요? 형, 똥파리님 같은 경우는 순수한 개인 중개업자인데, 뭐, 동네에 있는. 1년 그런데 6개월에서 2억 5천이라? 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똥파리님은 일단은 그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이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대. 맞아요. 보편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0분의 1? 지금 만약에 저거만 했으면 순수하게 중개만 했으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번 게 순수한 중개만 1억 정도 번 게 많이 번 1억 거다. 정도. 그래도 아니 근데 그 1억이 매출이잖아요. 운영비 다 빼고 1억? 그러니까 운영비를 뺀다. 지금 순수익이 한 그 정도 되죠. 순수익이 매출로 저희는 매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운영비용은 전기세, 월세, 광고비. 그러면 끼케 한 200 정도 듭니다. 월 한 200에서 한 150 적게 들면 1년으로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중개는 솔직히 복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하고 뭐 성공 보수하고 뭐 이런 걸 합쳐서 한 그 정도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수익이 그때그때 틀리지만 더 훨씬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 그때 잡수다 방송 이래 가장 높은 금액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죠. 혹여나 들은 분들이 난 또 오해할까봐. 나중에 제가 까먹은 얘기하면 더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일부의 경우니까. 근데 뭐 꿈을 갖고 이런 건 좋죠. 진짜 근데 저도 이만큼 이렇게 장기간에 2억 5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똥파리님의 특수한 경우를 위주로 말씀드린 내용이니 감안하에 들어주시고 지나친 꿈을 꾸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잡거리 바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 게,
중개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중개가 가장 중개료가 세고 돈이 되는지 이건 좀 궁금해요. 뭐 아파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거는 토지가 제일 돈이 주변에서 보면 제일 토지는 적정 가격이 없습니다. 적정 가격이 없다는 게 중개업자가 정하는 게 가격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협의만 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그리고 수수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수수료의 개념이. 그리고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더 없었었죠. 예전에는 세금이 별로 없었으니까. 요즘은 세금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토지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만 하려고 하십니다. 토지 하는 사람들은 네. 왜? 성사율은 적지만 되게 되면 그만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는 돌아오니까. 테트리스 빨간 기둥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되기까지 뭐 토지도 뭐 당장 내가 뛰어든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어느 업이나. 지금 어느 그 중개업에서도 어느 분야 말씀하신 토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은 대부분 다 좀 조금씩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자기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까 누님 잠깐 얘기 드리다가 저거 했지만 옛날에 저희 누님이 저보다 왕십리 계시다가 먼저 땄어요. 네. 저희 누님 대단하게 땄습니다. 집안일 다 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해서 10개월 동안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평균 90점 넘게 나와가지고 붙었습니다. 저희가 미쳤다 그랬죠. 90점 나오나 61점 나오나 70점 60몇 점이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요즘 이제 좀 새롭게 이제 관심을 뜨는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하고 상가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권리도 많고. 근데 거기는 좋은 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회전율이 빠릅니다. 회전율이. 들락날락 많이 한다는 거죠? 상가 망하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잔금, 계약에서 잔금까지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주택은 2달이에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이에요. 수수료 0.9%예요. 또 필요하다면 조금의 또 붙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요즘은 조금 권리를 주더라도 안에 있던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지금 상가 그런 쪽으로. 추세입니다. 상가나 수익형 쪽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중개만 가지고도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그게 시장이 워낙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거고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같은 경우 빌라는 거의 실입주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뉴타운 바람이 불 때는 뉴타운 바람을 또 잘 타야 수익이 잘 나고 또 요즘처럼 주거형 완전 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이럴 때는 뭐 수익형이 워낙 요즘 잘 나가니까 이 분위기를 잘 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무조건 뭐 다 뛰어다니는 게 요리조리 옮겨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그 트렌드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렌드를 잘 타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은 진짜 쎄복이에요. 잘 타도 운칠 기삼. 운칠 기삼. 제가 얼마 전에 나는 내가 봤을 때 운팔 기인 것 같아. 카톡 메시지를 운구 기일로 했거든요. 와, 나 동감해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똥파리님. 네.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개업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은 보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는 중개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대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잡수다의 잡거리입니다.